저는 이제 그 아까 질문지를 받아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영상으로 좀 아무리 더 이제 영상이 더 주가 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를 저도 시작한 것도 그런 맥락이 있고요. 지금은 누가 유튜브에서 뭐 빌라 전세 뭐 검색하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있는데 점점 더 좀 생활 밀착형으로 그렇게 유튜브에서 정말 실제로 검색도 유튜브 네이버처럼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거 일반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찾는 게 아직은 저는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처럼 유튜브가 이제 그런 플랫폼이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겨냥해서 또 유튜브를 시작한 측면도 있고요. 본래 블로그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처럼 유튜브를 운영하려고 그랬어요. 딱 진짜 매물로 심플하게. 근데 그건 아니다. 좀 더 소통도 돼야 되고 좀 더 다양한 컨텐츠로 구독자를 좀 구독자의 그런 수요를 만족하고 관심도를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지금은 이제 뭐 일상 이야기도 하고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알려드리고 뭐 공인중개사로서의 그런 고충이나 경험들 같은 것도 나누고 있고 좀 다양하게 그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가장 생각하는 게 이 채널의 정체성을 좀 유지해 가면서도 구독자를 좀 많이 확장해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결국에는 동영상으로 많이 가지 않겠나, 유튜브 위주로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마케팅 시장 흐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아직 뭐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튜브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매물 종류마다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여자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그 내부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좀 브리핑 같은 것도 선호하는 반면에 업무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사진이나 금액을 보고 빨리빨리 나와서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 쪽에 실제적으로 손님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아직 계속 이제 뭐 지금 시장을 뭐 네이버, 직방, 뭐 네모, 뭐 개인 그러니까 홈페이지 이런 게 계속 어느 정도는 계속 주도는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은 유튜브가 직접적으로 손님 콜하고 연결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정확하시고 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멀리 봤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런 시절이 조금씩 올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현수막도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저도 이제 13,000, 1,300, 103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13,000이 그 콜이래요. 전화 돌려서 막 이렇게 뭐 좋은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전화도 홍보하는 거고 우리가 거는 거고 1,300이 그러면 10,000번 전화하면 3번 연락이 온다. 그리고 그 1,300이 바뀌었다. 13,000이 그거다. 이거 이제 전단지 같은 거. 그리고 1,300이 전화 그리고 103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현수막. 예. 그래서 100번 보면은 3번 연락 오는 게 현수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런 현수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또 좀 배워서 좀 더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수막은 약간 옛날부터 그 계속 효과가 있는 마케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좋은데 대신에 좋은데 붙여야 돼. 좋은 맞아요. 건물에 붙이면 좋은 손님이 와요. 네. 근데 이제 현수막 작업 자체가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에다 현수막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거 좀 내용이 좀 긴데 아무튼 뭐 붙이면은 전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치열해요. 업자들끼리 네, 막 업자들끼리. 이렇게. 저도 이제 네.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있을 때 네.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네.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네. 제가 지나가다가 공실인 상가 하나를 봤어요. 네. 거기 전단지가 부동산이 한 10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다 네, 다른 맞아요. 걸로. 네. 그런 경쟁은 이제 그러면 한물간 아니에요. 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런 단지의 특성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마케팅이 아직도 통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장이나 이렇게 좀 도시 전체가 좀 이렇게 아직은 형성이 안 되고 있을 때 초반에 그럴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굉장히 유효한 마케팅입니다. 그 직방, 다방, 뭐 네모
이런 어플들 있잖아요. 네. 부동산 어플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중개사로서는 이거는 좀 불편하고 아니다. 그러니까 어플들에 대한 네. 본인들 견해. 어플. 저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고 그것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현장에 있는 중개업자로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흐름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는. 근데 다만 이제 뭐 요즘에도 이제 플랫폼 사업이 좀 다른 업종들 보면 좀 논란도 되고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결국에는 이제 광고료죠. 광고료를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맞춰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실제로도 제가 하는 광고 중에 제일 비싼 게 직방 광고거든요. 그래서 뭐 직방 잘 쓰고 있고 그만큼 저도 수입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조금 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 정도로 정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옛날에 직방 사무실이고 여담이지만 직방 사무실을 제가 계약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방이 원래는 서울역에 되게 작게 시작했었는데 서초동으로 이사를 온 적이 있었어요. 직방 네, 사무실. 제가 이제 KB 빌딩이라고 아. 서초역 교대역 대로변에 아, 처음에 만났는데 예. 그 뭐 명함도 안 주고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IT 회사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쩌다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직방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대표가 와서 뭐 그때 아무튼 뭐 여담이지만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지탄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원룸하시는 분들한테. 아, 네. 왜냐면 이제 직방이 그때 이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방이나 뭐 네모든 뭐 그렇게 플랫폼 만드신 분들은 전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건 이제 중개업자들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부동산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중개업자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다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직방이나 네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 건데 그 사람들 자체가 뭐 부동산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서 성공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뭐 문제는 돈이니까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플랫폼들이 잘 만들었고 그만큼 또 대대적으로 광고를 투자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직방이나 뭐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사실 시장이 많이 혼탁해진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어느 이제 잘하는 부동산 가서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원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성수동에 원룸이 별로 없지만 강남 같은데 강남이나 뭐 관악구 쪽에 원룸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한 분이서 10개 쓸 게 지금은 한 분이 한 2개 정도밖에 못 써요. 직방이 생기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개인 부동산들이 많아졌어요. 직방이 플랫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직방이 계속 이제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모라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큰 중개업이 이제 뭐 키워드 광고나 이런 하는 데들은 네. 자기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이제 체계적으로 해요. 근데 이제 하시다가 나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직방이나 네모 같은 거는 접근이 쉬운. 예, 접근이 쉽고 네. 이제 혼자 나가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실패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거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경쟁이 예, 치열하다 예. 보니까 또 거기서도 이렇게 문구나 사진 편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렇죠.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다 직방. 그렇다면은 현재 중개시장 마케팅 방법들 여러 개가 있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그런 현 중개시장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허위 매물에 대한 이슈가 많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직방이나 이런 어플들에서도 허위 매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단속을 하고 그런 중개업자들한테도 처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그게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업자들이 스스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허위 매물들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난주였는데 지금 제가 가본 건물이긴 했는데 다른 호수 사진을 같은 라인이라고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같은 라인이고 주인분한테 확인도 했고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확인을 했고 그리고 사진도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조금 이게 크게 비율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라인으로 광고를 했는데 그걸 보러 막상 보러 오셔가지고 제가 매일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라인이랑 많이 다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 그런 것도 허위 매물이죠. 근데 할 때도 그러니까 광고를 할 때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사전에 저 같은 경우는 노력을 했잖아요. 이렇게 주인분한테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면적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광고를 했음에도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을 제가 보신 손님한테 설명을 진솔하게 드리고 했을 때는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광고를 했을 때 다른 층을 올렸을 때는 솔직하게 먼저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얘기를 해요. 그냥 이건 사실 내가 몇 층을 했는데 실제로는 2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볼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거의 뭐 그거에 대해서는 반감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솔직하게 처음부터 얘기하던가 아니면 피치 못하게 완전 해당 호수 매물이 아닌 케이스를 올렸을 때는 정황 왜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었는지 정황을 좀 설명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 납득은 하시더라. 경험자 보면은. 메인 입장에서는 질문이 뭐였죠? 현 중개자 마케팅들의 아. 문제. 아까 허위 매물 그거랑 같이 연동해서 얘기할까요? 그냥? 네, 네. 저는 이제 뭐 마케팅에